안녕하세요.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아이온큐 볼 거고요. 어제 변동성이 좀 나왔죠. FOMC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이 케빈 워시가 폭탄을 던졌어요. 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지만 성명서를 130단어로 반토막 내고 점도표에서 자기 점을 빼면서 연준이 덜 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 FOMC 여기서 워시가 점도표를 진짜 찍을 건지 이거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 찍었죠. 자기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폭탄을 던졌는데, 자, 이 점도표가 없다라는 건 시장이 좀 의지할 등대가 좀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그동안은 시장 손을 잡아 끌어서 줬는데, 이제는 시장 손을 잡아 끌지 않고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 너네가 자체적으로 결정해라. 직접 반응하게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 그린스펀식 일단 내버려 둔다. 이거에 부활의 서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가이던스를 계속 떠먹여주고 점도표나 기자회견으로 계속 이끌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마 역할처럼 이렇게 끌어줬었는데요. 이제 그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난리가 났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통일 뿐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케빈 워시가 어제 5개의 TF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TF의 진짜 목적은 AI예요. AI. 이 5개의 TF 중에 생산성과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이 두 가지가 정확히 AI를 가리키고 있죠.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워시는 지난 청문회에서 AI가 인플레 악화 없이 성장을 끌어낼 잠재력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자, 워시가 바라는 게 그린스펀 모델이 맞다면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냐면 연준이 시장을 흔들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오히려 끌어주지 않고 그동안 끌어줬던 것 다 그만두면 주식시장은 실적과 유동성 앞세워서 자기 갈 길 찾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TF가 핵심이라는 거고요. TF가 가리키는 게 AI였죠. 결국 이 AI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티은행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언급하면서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 이 호황을 불러온다며 이 사이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관련주들 목표 주가 대폭 상향시켰고요. 자, AI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양자 보안 라인에 클라비스 XG라고 양자 시대용 보안 열쇠 생성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핵심만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최근에 이 변동성 걱정되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 옵션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옵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내려오니까 다시 콜옵션이 좀 대거 붙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 60달러 콜옵션이 좀 붙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이 휴장이란 말이에요.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사실상 만기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밤 본장 시작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옵션 포지션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전략에 녹여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 클라비스 XG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제품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단순한 보안 제품 출시가 아니라 아이온큐가 장기 밸류에이션을 다시 봐야 되는 좀 중요한 신호라고 보여지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클라비스 XG 여기는 기업이 기존 네트워크를 갈아엎지 않고도 양자 보안 체계를 얹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보안 기술이라도 실제 기업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하면 상업적인 가치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신사라든지 데이터 센터, 금융기관, 정부기관, 국방, 병원, 핵심 인프라 기업들은 이미 거대한 네트워크 장비와 광섬유망, 암호화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장비를 전부 뜯어 고치지는 않아요. 비용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안 인증과 내부 승인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비스, 이 XG, 포인트는요, 다 바꾸라가 아니고요. 기존 장비 그대로 두고 기존 광섬유도 최대한 그대로 쓰면서 그 위에 양자 보안 키 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죠. 자, QKD, 즉 양자 키 분배는 데이터를 직접 암호화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암호화에 필요한 비밀키를 양자 방식으로 안전하게 주고받는 기술이에요. 누군가 중간에서 키를 훔쳐보려고 하면 양자 신호가 교란되고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즉, 키를 몰래 복사하기 어려워요. 기존 암호 체계가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니 못 뚫을 것이라는 전제에 하고 있다면 QKD는 훔쳐보는 순간 흔적이 남는다. 자, 이런 물리 법칙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QKD 상업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술 자체보다 배치 난이도예요. 자, 과거에는 양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별도의 전용 광섬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보안 정부망이나 특수한 데이터 센터 연결해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대규모 도시망이나 통신망에 적용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광섬유는 비쌉니다. 도심에서 새 선로를 까는 것은 더 어려워요. 허가, 공사, 회선 확보, 통신사 협의, 장비 교체까지 들어가면 도입 장벽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이온큐는 이 병목을 직접 건드려요. 자, 병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도시권 네트워크에서 일반 데이터와 양자 신호를 같은 기존 광섬유에 함께 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을 따로 깔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양자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광섬유망에 양자 보안 레이어를 추가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기술이 이 실험실에서 실제 시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 아니에요. 기존 시스템에 얼마나 쉽게 꽂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클라비스 XG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하고요. 아이온큐가 양자 보안을 기존 기업 인프라에 실제로 팔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클라비스 XG가 기존 암호화 장비를 대체하려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양자 하드웨어가 데이터를 직접 암호화하는 게 아닙니다. 클라비스 XG는 안전한 키를 만들고 그 키를 기업이 이미 쓰고 있는 암호화 장비에 공급합니다. 시스코나 노키아 같은 이런 주요 네트워크 보안 장비 생태계와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장비 투자를 버릴 필요가 없고요. 기존 보안 구조 위에 양자 키 분배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엄청난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제품이 겨냥하는 문제는 지금 수확하고 나중에 해독한다라는 겁니다. 해커나 국가기관이 지금 못 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일단 대량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양자 컴퓨터나 더 강한 해킹 기술이 나오면 그때 저장해둔 데이터를 풀어보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자, 정부 기밀이라든지 국방 통신, 금융거래 데이터 이런 지식 재산은요. 수십 년 동안 비밀로 남아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지금 안전한 게 중요한 것도 물론 맞지만 미래에도 안전해야 된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 보안은 이런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장기 보안 필수 투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이 관점에서 이 클라비스 XG는 이 아이온큐의 시장을 넓히는 제품이 나온 거죠. 양자 컴퓨터 매출만 보는 투자자는 이 발표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양자 보안, 키 관리, 포스트 양자 암호까지 연결하는 이 풀스택 양자 인프라 회사로 가고 있다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장기 성장 엔진이고요. 양자 보안은 더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둘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안 시장은 정부와 대기업 예산이 실제로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인프라로서 돈이 막 쏟아진다라는 거고요. 클라비스 XG의 진짜 강점은 고객에게 선택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기존 광섬유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기존 장비와 연동할 수 있으면서 그 위에 추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영업적으로도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자, 지금 기업 고객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은 새로 투자하세요, 새 투자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너네 지금 깔아둔 거 위에 추가만 하면 된다. 이게 제일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지금 발표한 제품, 기존 시장 위에 가장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내용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아이온큐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제가 아이온큐 $30 최근에 완전히 바닥 찍을 때 그때 공포감이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포지션들 보고 전혀 겁먹지 마셔라 하면서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온 것처럼 이게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갈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의 자산을 레벨업 시키려면 미장에서 주도 섹터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미장이 뭐 5개월, 6개월 만에 1000%씩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지금 주도 섹터가 어디냐? AI인데 그 중에서도 병목을 여러분들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1도 채 안 되는 종목이 지금 $214 넘게 올라갔죠.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에서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빅테크라든지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됐고 그 수요가 엔비디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고, 그럼 그 다음 AI 시대의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라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병목은 여기 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이 난리냐? 자, 일반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자, 일반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뭐 구글에서 영상을 검색을 하고 뭐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 기본 로그들이 일반 데이터 센터에 기록이 되고요. 로그가 남고, AI 데이터 센터는 한마디로 추론과 학습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자, 여기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좀 잘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보시는 게 이게 NVL72렉이라고 하는데요.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크죠? 자, 얘 하나의 소비 전력이 13만 와트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이 10,000에서 2만 와트짜리인데요. 자, 얘는 무려 13배나 더 잡아먹습니다. 더구나 일반 데이터 센터는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소비했다가 또 안 쓸 때는 싹 꺼졌다가 이게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풀로 끊기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전력이 드는 거죠. 테슬라의 일론이 xAI를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5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500메가와트짜리라고 친다면요. 여기가 3,000개가 들어갑니다. 이 NVL72렉이요. 1기가와트면 이게 6,000개가 들어가겠죠.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천안시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 잡아먹는 하마에 계속 전력이 들어가요. 근데 전력이 계속 부족하죠. 그리고 전력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얘는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나오겠죠.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존의 변압기와 정류기와 인버터와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분산형 전자식 변압 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 이 설치 공간이라든지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짓는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업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고요. 거기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받으실 번호 여기다가 010 땡땡땡땡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는다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고, 이게 또 여러분들의 주가에, 수익에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여기 번호 남겨놓으셔서 자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